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26년 5월 7일 금융계에서 조용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JP모건, 마스터카드, 그리고 리플이 함께 미국 국채를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단 5초. 원래 같으면 3일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XRP 블록체인 위에서요. 오늘은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XRP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 코인이 각각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오늘 영상의 나머지 내용이 훨씬 쉽게 들어오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한마디로 디지털 금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누구의 허락도 없이 가치를 저장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도 은행도 개입할 수 없는 완전히 독립된 화폐를 만들겠다는 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발행량이 딱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희소성이 가치의 핵심입니다. 금을 금고에 쌓아두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이더리움은 디지털 계약서입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계약서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기능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A 조건이 충족되면 B에게 자동으로 돈을 보낸다는 식의 자동화 계약이죠. 이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릅니다. 이더리움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비유하자면 비트코인이 금괴라면 이더리움은 그 금괴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공장 같은 존재입니다. XRP는 이 둘과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XRP는 처음부터 은행과 금융기관이 돈을 빠르게 주고받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기존 금융 시스템에 도전하거나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과 손을 잡고 그 안에서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존 도로를 무시하고 새로운 길을 내겠다는 쪽이고, 이더리움은 그 위에 건물을 짓겠다는 쪽이라면 XRP는 기존 도로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도로를 개량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제 이번 달 가장 뜨거운 뉴스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지난 5월 7일 JP모건, 마스터카드, 리플, 온도 파이낸스 네 회사가 함께 역사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XRP 블록체인 위에서 미국 국채를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파일럿 거래를 완료한 겁니다. 좀 더 풀어드릴게요. 미국 국채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입니다. 전 세계 은행과 기관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는 안전 자산 중 하나죠. 그런데 이 국채를 다른 나라 계좌로 이동하거나 현금화하는 데는 보통 1일에서 3일이 걸립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면 더 길어지고요. 이번 거래에서는 이 과정이 단 5초 만에 끝났습니다. 그것도 주말, 은행 문 닫은 시간에 말이죠. 거래 과정은 이렇습니다. 리플이 보유한 국채 토큰을 XRP 블록체인에서 상환 신청하자 마스터카드의 네트워크가 결제 지침을 전달했고, JP모건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키넥시스가 이를 받아 리플의 싱가포르 은행 계좌로 달러를 즉시 입금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그동안 이런 국경 간 금융 거래는 스위프트라는 수십 년 된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여러 중간 은행을 거치고 며칠씩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 이번에 JP모건과 마스터카드라는 전통 금융의 핵심 기관들이 XRP 블록체인을 선택해서 이 오래된 방식을 5초로 줄여버린 겁니다. XRP 레저 검증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스터카드와 JP모건이 참여했다는 건 그들이 이미 XRP 레저의 실질적인 유용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요. 이 거래 하나만 놀라운 게 아닙니다. XRP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자산의 규모가 지난 1년 새 무려 2200% 급증했습니다. 2200%라는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동네 작은 시장에 하루 100명이 오던 게 1년 만에 2300명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커진 겁니다. 이게 단순한 투기 수요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채, 부동산 펀드,
사모펀드 같은 전통 금융 자산들이 XRP 블록체인 위에 올라오면서 생긴 실질적인 성장입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XRP 블록체인의 하루 거래 건수는 3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XRP 블록체인이 처리한 거래 건수는 총 40억 건 이상입니다.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 흐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XRP가 이제 투자 자산을 넘어서 실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배관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물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배관처럼요. 자, 그러면 왜 JP모건과 마스터카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닌 XRP 블록체인을 선택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속도입니다.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확인하려면 평균 10분 이상 걸립니다. 이더리움은 몇십 초에서 수분이 걸리죠. 반면 XRP는 5초면 끝납니다. 이번에 5초 만에 국채 결제가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 달러짜리 거래를 10분이나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5초와 10분은 금융 현장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둘째, 비용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네트워크가 바쁠 때 거래 수수료가 크게 올라갑니다. 많게는 수만 원씩 나오기도 하죠. 반면 XRP는 거래 한 건의 수수료가 약 0.001원도 안 됩니다. 은행들이 하루에 수백만 건의 거래를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셋째, 규제 대응력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즉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하기도 책임 소재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반면 리플은 처음부터 금융 규제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설계됐고 전 세계 75개 이상의 금융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XRP는 비트코인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XRP는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요.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리플 프라임의 성장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리플 프라임 기억하시나요? 기관들이 XRP를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죠. 이 리플 프라임의 매출이 최근 1년 새 3배로 늘었다고 리플이 직접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뉴버거 버만이라는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로부터 2억 달러, 하나로 약 2,920억 원의 자금 조달 시설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관들이 리플의 서비스를 쓰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집을 짓는데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JP모건 마스터카드와의 거래가 집의 설계도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증명이었다면 리플 프라임의 성장은 이제 실제로 그 집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보유하는 금,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 XRP는 은행들이 실제로 쓰는 결제 인프라입니다. 셋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역할 때문에 JP모건과 마스터카드 같은 전통 금융의 거물들이 XRP를 선택한 겁니다. 오늘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XRP는 은행이 쓰는 코인이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충분히 공부하신 뒤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오늘 영상도 정보 제공 목적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리플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손을 잡고 있다. CBDC와 XRP의 관계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각 나라가 만들고 있는 디지털 화폐와 XRP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